암보험 상품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암보험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을 이루다의 이주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튜브 개편 후 벌써 세 번째 방송이네요. 이번 시간 역시 정지영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난소 경계성 종양 보험금 논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개편 후 세 번째 방송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실 난소 경계성 종양이라는 건 뭔가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난소 경계성 종양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종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난소에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경계성 종양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암보험 상품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류돼서 암보험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경계성 종양이기 때문에 진단비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조직학적 특성이나 보험 가입 시점, 그리고 진단 시점, 가입한 상품이 뭔지에 따라서 암보험금 지급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양이 그런 분쟁 대상이 해당되나요? 우선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장액성, 점액성, 장점액성, 유두상, 성인형 관인막 세포종 등 이런 형태의 경계성 종양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 분쟁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직 검사 결과지를 통해 언급해 주신 종양으로 확인이 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진단 시점이 2021년 이후인지, 그리고 또 보험 가입 시점이 2008년 4월 1일 이전인지, 가입한 암보험 상품이 일반한 상품인지 중대한 상품인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볼 때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다면 보험사가 코드와 상관없이 각 사례별로 보험금 지급을 달리 해준다고 보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분쟁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통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보험금 지급을 주장해야만 암으로 인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보통 보험가입자에게 암보험금을 보상을 원한다면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진단서상 이제 코드 변경을 C56으로 이제 변경을 해온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단서상 코드 변경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험 가입자는 진단서상 코드 변경을 하지 못해서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진단서상 이제 코드 변경이 가능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의사를 설득할 만한 이제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요.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서상 코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의료자문을 통해서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요약해보면 진단서상 코드와 관계없이 완벽한 근거 자료가 제출된다면 난소경계성 종양 진단으로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난소 경계성 종양이 암진단비 지급 대상은 아닌데요. 방송 초반에 언급해 드렸듯이 조직학적 특성, 진단 시점, 보험 가입 시점, 가입한 보험 상품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일부 사례에서 일반암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암 보험금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촬영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보험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나 나도 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보험증권을 준비하시고 보상을 이루다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